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5입니다. 왜 스탠포드는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 댄 자드라 지음, 주미나 옮김, 앵글북스 출판사입니다. 보고, 읽고, 쓰고, 느끼고,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때까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3, 4학년들에게 기말고사 대신 5년 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만드는 과제를 내줍니다. 이 과제가 디자인적인 사고법을 기초로 만드는 과제인데요. 새롭고 다양한 미래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책 5는 이런 방식으로 나는 누구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각화된 방식으로 던지고 과거의 문제들을 전혀 새롭게 재구성하고 모호한 미래와 비전, 자신의 가치, 잠재력 등을 독자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쓰고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충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의미 있는 삶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꾼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스탠포드는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네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쉽게 살려고 해본 적도 과거를 후회하며 산 것도 아닌데 당신에게는 여전히 높기만 한 현실의 벽.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고 때로 세상은 신랄함이나 편견의 희생자로 당신을 몰아갑니다. 모든 것은 괜찮고 모든 것은 당신 눈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것이고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고통과 혼란으로 받아들일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솔직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에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단 5년으로 당신의 인생을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콜럼버스는 5년 동안 바하마 제도, 쿠바, 에스파뇰라, 북미와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단 5년 만에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렸죠. 5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그의 부르의 명작 5편을 완성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30살 때 13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5년 후 그의 순이익은 1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5년. 5년은 260주, 일로 따지면 1820일, 분으로 따지면 262만 800분입니다. 오늘이라는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이 5년이 주어진다면요. 무엇을 할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질문입니다. 삶의 최고 가치를 선택하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무엇인가? 삶에 있어 최고의 날은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기대거나 의지할 사람 또는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선물은 당신의 것이고 삶은 그 자체로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 삶의 질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사명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최고 가치를 발견하려면
그에 적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 3가지는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 3가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2명을 떠올려 보고 왜 그 사람이 떠올랐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언제 어디서 기분이 가장 좋았는가? 다섯 번째 질문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인물을 머릿속에 정리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어렴풋이나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5가지로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5가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인식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5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각각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요? 이 가상의 인생에서 포인트는 그 삶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적어놓은 것 중 하나를 고르고 이번 주 그것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사명을 찾아라. 당신의 삶은 고귀한 동기를 얻어 이어갈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명을 선택해야 하고요. 월트 디즈니의 사명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는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자극과 혁신을 안겨주는 것이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님은 혁명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명을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대의명분에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는 모험담이 될 것이다. 작가 맥더글러스가 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라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항의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곡이는요, 성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말을 적게 한다. 방만해진 마음을 다 잡는다. 언제나 공손하고 상가하고 조심한다.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 재산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할 만한 일이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 천하를 얻기 위해 죄 없는 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감화시킨다. 때 아닌 잠을 경계한다. 수양과 공부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세상이 정해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기꺼이 뛰고 달리며 추구하게 되는 핵심 가치들은 대체 어떤 활동이나 봉사를 해야 가능할 것인가? 자, 이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스로 작성한 선언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내 삶의 각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선언서를 바로 이 순간부터 세포 하나하나에 사명을 새기며 이행할 것을 약속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꿈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A4 한 장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고 아주 사소하거나 엉뚱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떠오르는 것들, 이미지 등 모두 종이에 써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당신의 무의식을 그려내는 동시에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생각들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써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표가 될 거고, 목표는 종이 위에 쓰게 될 꿈과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펜을 들어서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A4에다 써보시는 겁니다. 균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삶의 한두 가지 영역에서만 목표를 정한다면 그것은 배를 노하나로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돌고 돌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창의성 전부를 삶의 한두 가지 영역에서만 활용한다면 결국 나머지 영역들은 1차원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5년 후 수백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된다 한들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수레바퀴. 다양한 각각의 영역에서의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수레바퀴처럼 가족, 커리어, 건강, 경제, 교육, 여가, 봉사, 모험, 여행, 연애, 인간관계, 영적 영역 이렇게 불균형하지 않도록 중심축에 왜곡되지 않게끔 목표 지점에 이탈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써보고 각각 균형에 맞게 5년의 목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파이를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이 파이는 총 6개 조각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조각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일, 운동, 종교, 친구, 연애, 여행이나 모험 등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요소를 그 파이 조각에다 적고 그것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고 또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삶의 부족한 요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삶을 돌아보라. 가능하다면 목표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처럼 연습해보고 구체적으로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보고 얻기 위해 필요한 각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생생한 디테일을 활용해 내 자신이 바라는 것, 또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경험, 사물, 목표, 장소, 결과를 그려보고 써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꾸고 싶은 것들을 3가지 이상 작성을 해보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도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도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지고 싶다 같은 목표를 세운다면 커피 대신 하루에 한 번 소화에 좋은 허브차 한 잔 마시기, 하루 1000걸음 이상 걷기, 아주 단순하고 작은 목표부터 이렇게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보다 크고 넓게 생각하라.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 자선 사업가인 메리케이 코스메틱사의 CEO 메리케이 애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바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만든 작은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목표를 갖고 세상이 만들어낸 규정과 법칙을 자신에게 맡기지 말고 남들처럼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목표에 도전할 때 비로소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종이 클립 하나를 집 한 채로 바꾸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이 정한 가장 큰 목표 중에 한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를 쪼개고 쪼개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독특함을 부정하고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할 건데요. 그래도 당신은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답을 할 때 특별함을 팔아 얻은 평범함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줄 사람의 5명을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최선의 행동 중에 한 가지는 주변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말고 안 될 게 뭐 있어? 라며 주저하지 않고 말해주는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는가? 당신이 계속 시간을 끌며 미루어 왔던 5가지 일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5가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가장 최소한의 행동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언젠가라는 이름을 가진 따분한 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난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나는 네팔에 가서 트레킹을 할 거야. 언젠가 나는 통나무집을 지을 거야. 언젠가 나는 엄청난 모험을 할 거야. 삶이란 캐릭터에 맞는 옷을 다 차려입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총연습이 아닙니다.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당장 삶을 즐겨라. 그 삶을 당장 붙잡아라.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머나 멋진 월요일이 왔네. 5년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260개의 월요일을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써보는 것입니다. 월요병은 당신의 삶의 7분의 1을 보내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은 260개의 서로 다른 월요일이 선물이라는 걸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멋진 월요일을 채워줄 것인데요. 그 시간은 당신은 어떤 마법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월요일을 금요일처럼 받들어 모실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당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하고 따라서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조차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펼칠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 걸쳐 이 중에 한두 가지 재능을 꽃 피우겠다라고 결심을 해보는 것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담한 모험을 하라. 삶은 말 그대로 차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만 아무도 그 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엉덩이를 탁탁 치며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는 그 개찰구에서 검표하듯 티켓을 뜯어내고 당신을 인생이라는 차에 태워 보내버립니다. 청년과 성년을 거쳐 노년까지 각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당신은 때로 2팔을 높이 들어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앞에 놓인 철봉대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시점에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은 분명 머리가 헝클어지고 숨이 가쁘고 땀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모험은 그 어떤 불행도 해결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이탈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일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또 24시간 중에 10초만 멈춰서
매일 정해진 일상에 치여서 일을 잊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잠시라도 한번 갖는 것입니다. 또 당신 스스로를 놀라게 하라. 때때로 당신이 아닌 모습을 되어보고 그리고 날마다 멋진 일을 해보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음미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간다. 사랑하는 이에게 러브레터를 써보거나 TV를 끄고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또 색다른 춤을 배워보거나 또 앞으로 나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나 또 판매 목표 따위는 머릿속에 지우고 전혀 다른 멋진 꿈을 꾸고 엉뚱할 정도로 놀라운 식사를 준비해보거나 충격적인 농담을 해보거나 세상을 다니면 경이로운 일들이 기다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직접 눈에 담고 싶은지요? 그때 불가사의를 보게 될지니.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가가 한 말인데요.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꼭 눈에 담고 싶은 세 개의 불가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나는 항상 이렇게 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 앉아 있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난다는 왕나비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고 싶었다. 올림픽의 흥분과 영광을 누리는 일원이 되고 싶었다.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야구장 외야 관중석에 앉아 응원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목록을 만들고 그게 힘들다면 책에 나온 리스트 중을 선택해서 어떤 행사든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직접 가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어디에 갈 작정이다. 이렇게요. 내 세계를 확장시키는 법,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믿어라.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최고의 정답과 아이디어는 책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답을 만들어가는 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꿈과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기업가인 아먼드 해머는 이렇게 말하죠. 대단히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일이 쉽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굉장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라. 그런 다음 그것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기 시작하면 된다. 2005년 대학생 3명이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그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도 모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간단한 발명품을 서둘러 준비하고 유튜브라고 이름을 지은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16억 달러의 유튜브를 구글에 매각했고 타임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올해의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유튜브는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노트를 꺼내서 인류에게 도움을 줄 몇 가지 굉장한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머릿속에 수천 개의 개념과 육감, 아이디어와 직감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린 누가 봐도 천재성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는 잠시 멈추어서 최소한의 노트에 옮겨 써서 내려갈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고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모든 전통이 한때는 오해를 불러왔죠.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디어는 한때는 비웃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차선책을 찾아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절대 묻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고 변화 역시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미래는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수많은 꿈들과 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랜디 포시는 지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을 계산한다면요, 하루하루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당신 생각이 옳았다고 깨달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여정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요? 연필을 꺼내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신 나이에 365일을 곱하는 것. 그러면 날수로 지금 당신의 나이를 알 수 있고요. 27,375에서 그 숫자를 빼는 것입니다. 27,375는 바로 평균 수명인 75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빼면 남은 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짜증내며 살기는 너무 삶이 짧죠.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은 특히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보다는 감사로,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감사합니다 목록을 만들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놀던 어릴 적 친구, 생애 처음 만난 절친한 벗, 가슴에 남아있는 선생님, 격려를 아끼지 않던 상사, 나를 배려하고 챙겨주던 이웃사촌, 또 대학 시절 친구들, 당신이 손꼽는 최고의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던 선생님이나 출산을 도와주셨던 의사, 나를 보살펴주던 멘토, 혹은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성원과 지지를 해주었던 친구나 가족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매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매 순간 마주치는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삶을 헤쳐나가지 말고 살아가며 성장하라. 삶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매 단계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틀에 박혀 살아가거나 억지로 참으려 말고 삶을 하나의 모험으로 만들어보고 앞으로 5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보다 더 크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고전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해보거나 기술을 익히고 전문가나 달인이 되도록 해보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거나 부정적인 걸 바꾸고 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여정은 올바른 존재가 되는 일이거나 모르는 게 없는 척하는 일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른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5세이건 105세이건 상관없이 당신 앞에는 일상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당신의 꿈을 새롭게 가꾸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요. 항상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건 무엇인지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위에 변화를 일으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희생시키거나 여가 시간을 모조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으로도 주변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화이트는 나는 매일 아침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결심과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적어보고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마다 일주일에 5시간을 기부한다면 그건 자원봉사자 2만 명의 활동과 맞먹을 것입니다. 라고 영화배우 우피 골드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신경 쓰고 있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요? 만약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정을 바치고 있는 이유와 명분을 나열해보고 바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기도 전에 나를 믿어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작가 코비 야마다가 이야기를 했네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요? 왔던 것은 모두 언젠간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는 깊고도 신비로운 비밀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인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의 퀴즈는 인터넷에 등장해 지금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세계 최고 부자 5명은 누구일까요? 2. 지난 5년간 한국 야구를 주름잡는 최고의 선수 5명은요? 3. 지난 5년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을 뽑힌 5명의 미인의 이름은요? 4. 노벨상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이들 중 10명. 5. 지난 6년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6명의 배우.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과거 헤드라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박수갈채는 사라지고 트로피 색깔은 바랬습니다. 자고로 눈부신 업적은 잊혀지고 영예로운 포상과 상장은 그들과 함께 묻히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당신이 어떻게 답하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1. 지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도움을 준 선생님은 몇 분이 있었는지를 말해보세요. 2.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와준 친구 3명을 말해보세요. 3. 당신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준 사람 3명을 말해보는 것. 4.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떠올려보기. 5.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 3명 떠올리기. 6.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소설 속의 주인공 3명의 이름을 말해보기. 대답이 조금 쉽죠?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명하고 돈 많고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성공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가치 있는 이상을 실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성공이란 삶을 즐기고 무엇이든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이냐고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인생 어휘사전에서 성과나 업적이란 단어를 없애고 대신 기여나 공헌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비즈니스와 커리어 양쪽에서 가장 멋진 결과를 얻을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죠. 빅터 프랭클은 성공이란 자신보다 더 크고 멋진 방향에 혼신을 다하면 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다.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느냐로 평가됩니다. 성공이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삶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진짜 삶을 살면서 즐기고 음미하며 느껴봐라. 운동선수 조케비 한 말이네요. 만약 성공이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한 것이라면 혹은 정작 당신의 마음의 감흥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피어나기. 이것이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다. 게리 스펜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이 당신의 100번째 생일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 무슨 말을 해줄 것인지, 그간 이룬 성과나 업적,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 자, 이제 눈을 떠보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소설가 다이앤 에커먼은 나는 삶이 끝난 순간 그저 생의 세월로만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기는 싫다. 그 세월과 더불어 생의 넓이만큼 아름드리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기억하라.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시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정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는 대로, 직관이 향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일 뿐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 중에서 이 책은 지금은 강의를 못하고 있지만 나를 찾는 여정의 강의에 활용하면 참 좋은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기에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지금 시점에서 또 연말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우리가 생각해 보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본질이 뭐고 나의 가치와 사명은 어떤 것이 있고 나의 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록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감사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꿈을 실어서 노트를 만든 다음에 붙여놓고 또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를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